홋카이도 여행 3일차에는 BA 후라노 버스 투어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인스타그램에서 좀 유명한 포토존이 있는 곳이고요. 눈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저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1인 약 78,700원에 결제했습니다.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투어하는 거예요. 삿포로 시내에서 오이까지 들어가는데 편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거의 버스에 타서 있는 시간이 7시간 정도 돼요. 사실 관광하는 시간보다는 버스 안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먹어줘야 돼요. 이날 오신 저희 가이드님이 친절하셔서 홋카이도에 대한 이야기와 홋카이도 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재미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담아봤어요. 삿포로뿐만 아니라 북해도 자체가 아주 매력 덩어리예요.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요. 그리고 개발이 안 됐어요. 삿포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가면 저는 한국에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한국에 시골에서 자라서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이 북해도를 보면서 느껴요. 네. 근데 한국은 가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요. 가면은 좋다라는 것보다는 뭐라고 향수가 좀 그립다고 할까요? 근데 북해도는 그게 채워지는 곳이에요. 근데 북해도는 개발이 전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의 손이 안 가고 발이 안 가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자연이 곰도 많이 있어요. 지금 곰이 아직 동면을 안 돼가지고 굉장히 삿포로 여행할 때는 곰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세요. 곰 대책. 북해도는 곰 대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12월 말쯤 되면 이제 곰이 안 돌아다닐 텐데 그래도 지금도 동면을 안 해가지고 조금 돌아다니는 곰들이 있어요. 위험한데 곰은 잡식성이어가지고 사람도 먹습니다. 사람 먹어버려요. 그리고 20kg 보통 애기곰도 20kg 정도 되는데 엄청 흉악해요. 근데 후비잖아요. 이게 손톱으로 그러면 살점이 뛰어나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이고요. 그리고 곰 달리는 속도가 한 60km 정도 달려요. 곰하고 경주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곰을 만났다 그러면은 죽어야 돼요? 아니요, 죽었다가 아니라 그냥 곰 성격을 좀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곰을 만나잖아요. 그럼 절대 흥분하면 안 되는 거, 안 될 거. 곰 자체도 깜짝 놀래갖고 흥분한대요. 곰 자체가 성격이 소심하대요. 굉장히 소심하대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원래 소심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 이게 앞에 나가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린다고 그러잖아요. 곰도 똑같이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막 그 행동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곰을 만나면 절대 흥분하지 않을 것. 그리고 곰하고의 눈을 마주치지 말 것. 그리고 조용히 등을 보이면 안 된대요. 등을 보이지 말 것. 그리고 앞면 정면으로 해서 뒷걸음질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라고 해요. 뭐 움직여서 도망가야지 이러면은 뭐 뛰어오나 봐요. 절대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아주 그때 되면 아주 조용한 사슴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가만히 그 곰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안 당하는 것 같아요. 꼭 그거 지켜주셔야 되시고, 근데 곰을 안 만나는 법이 있어요. 곰을 만나면 그렇게 해야 되고, 곰을 안 만나기 위한 방법이 또 있어요. 곰을 만나지 않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조용한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시끄럽게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음악을 틀거나 라디오를 크게 틀거나 그래서 사람이 있다는 거를 버스를 3시간 정도 타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탁신간이란 곳입니다. 새하얀 눈 위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 이 관광지는 원래 처음부터 유명한 곳은 아니었는데 한국인들이 인스타와 블로그 등 SNS에 사진을 보정해서 아주 예쁘게 올리면서 유명해진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관광지입니다. 멀리 보이는 나무 한 그루, 여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저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온
자식들이 들은 소리는 나무 한 그루 보려고 3시간 왔냐고. 그래도 여기서 예쁘게 사진 한 장을 남겨드렸습니다. 탁신가는 BA의 아름다운 설경 사진들이 전시된 곳으로 무료 입장 가능한 곳입니다. 잠시 아름다운 사진들 감상해 보실게요. 탁신간을 나오면 밖에 자작나무 숲이 있거든요. 새하얀 눈이 내린 자작나무 숲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렇게 구경을 조금 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캔가메리 나무를 보러 갑니다. 저기 보이는 나무가 캔가메리 나무예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저희 아빠와 저희 버스 옆자리에 타셨던 아버지분이 딸한테 또 나무 한 그루 보러 여기까지 왔냐고. BA는 크리스마스 트리 때문에 관광객들이 너무 몰려서 어느 곳이든 예약하지 않으면 식사하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준페이라는 곳에서 식사를 미리 예약하면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뭔지도 모르고 다 같이 예약을 했거든요. 1,400엔의 새우튀김 도시락은 튀김도 얇고 새우도 알차니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원래 식사 후에는 청해호수라는 코스를 가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기대했던 곳인데 가이드분이 지금 눈이 많이 와서 거기 별로일 것 같다 해서 갑자기 안 간다고 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코스로 갔던 곳은 흰수염 폭포라는 곳이었거든요. 그냥 여기가 다예요. 이게 흰수염 폭포예요. 또 1시간 버스를 타고 후라노 닝그루 테라스라는 마지막 코스에 갑니다. 1시간 버스를 타고 마지막 코스인 후라노 닝그루 테라스에 도착했습니다. 닝그루 테라스는 숲과 상점들의 조명을 달아놔서 아름답다고 했어요. 4시 15분쯤 도착했는데 안내판에는 저녁 8시 45분까지 상점 영업을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4시에 갔는데도 실제로 문 닫은 상점이 80-90%라서 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조명들 앞에서 사진도 5장 찍고 끝? 차라리 청해호수를 가지. 여기 문 닫아서 할 것도 없는데 정말 아쉬운 코스였어요. 저녁 7시 반쯤에 삿포로역에 도착해서 저희는 삿포로역 스텔라 플레이스 맛집인 네무로 하나마루 해전 스시에 갔답니다. 여기 웨이팅이 정말 길더라고요. 저희도 좀 늦은 저녁 시간에 갔는데도 1시간 정도 웨이팅 했었거든요. 여기가 접시당 초밥 가격이 143엔에서 462엔 정도로 일본 초밥집 치고는 가성비가 꽤 좋은 편이었어요. 맛도 괜찮고요. 이날은 저녁 외에는 하루 종일 BA 후라노 버스 투어 했잖아요. 그런데 안 간 코스들도 너무 많고 구경할 거리도 없고 생각보다 저는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BA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인생샷 사진 한 장 남기려고 버스 투어 하시는 거면 추천드려요. 오늘도 먹방 짤로 끝!